반갑습니다. 자료가 부족한 모양이죠? 괜찮습니다. 내용 허접하니까요.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주제가 전파 활동가들의 일상을 통해서 본 자기개발과 사회의 전망입니다. 이건 실론이고요. 왜냐하면 이런 연구 테마가 없었기 때문에 한번 일단 모델을 만들려고 이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좀 오류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는 10분이면 되니까요.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립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이 자기개발이라는 게 일종의 유행이죠. 유행이고 힐링, 긍정 이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신자유주의를 갖다가 오히려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개발이 성공의 핵심이다 하는 사고관 인식을 지배하게 된 거죠. 물론 이제 자기개발 자체가 개념은 좀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은 굉장히 이게 혹독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이게 신자유주의의 원리 인간형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윤 축적의 수단이다. 그리고 자본주의 이기를 돌파하는 방법으로 이제 개인들에게 긍정과 낙관의 힘을 심어주고 그래서 착한 자본주의를 재현시키려고 한다. 그런 비판적인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삶을 재구성함으로써 이제 지배계급이 자신들의 어떤 그런 전략을 갖다 관철시키는 방식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일정 부분에서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 역으로 따지면 자기개발이라는 게 반드시 또 그런 건 아니더라 사실은. 왜냐면은 아시겠지만은 엊그저께 우리 그 대표적인 적임자였던 우리 동지 같은 우리 청와대 대변인 윤청중의 행태를 보게 되면은 이게 자기개발이구나 이제. 한국 사회가 87년도에 민주화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게 되면은 이 정치적인 민주주의라든가 어떤 법과 제도를 통해 가지고 1단계를 구축하고 근데 2단계로서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 실질적 민주주의를 갖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 착각했다는 거죠.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고 오히려 법과 제도를 갖다 만드는 과정에서 자본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같이 마련을 못했기 때문에 진전이 안 되더라. 근데 신자유주의가 전면되면서 사람들이 몇 가지 착각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오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해도 있고 오독도 하고 잘못을 하고 있더라. 왜? 신자유주의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개의 자유주의를 갖다가 사람들은 민주주의로 이해했다는 거죠. 그게 진짜 착각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갖다가 그 개념적으로 설명할 때 교과서에 보게 되면은 다수 인민에 대한 자기 지배 시대, 자기 통치 실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청정 같은 사태가 계속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자유개발이 이게 꼭 그런 문제점이 있느냐.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이걸 이렇게 거부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현재 노동운동이라든가 사회주의 운동이 계속 추락할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개발이 매우 부족한 게 아니냐 이제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자기개발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는 항상 레트릭 수준이라든가 강령적인 차원에서만 사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거고 현장에서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아마 그게 가만두지 못하는 것도 아마 자기개발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세계 경제 위기는 계속 지속되고 있고 사실 한국 사회도 이 변혁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조건 속에서 주체적인 조건의 기반 조치 형성하지 못하고 있더라. 이게 중에 하나도 자기개발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형 인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개발이 자신의 행복인데 사회주의형 인간에게는 자기개발이 평등 세상 건설을 통해서 인류 모두의 행복을 걸려서 자임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다른 의미에서 보게 되면 자기개발은 자기 통치 문제이기도 하지만 주체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자기 주도 학습인데 좌파에게 자기 주도 학습이라는 것은 바로 주체 형성 전략과 같은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자기개발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이번 그 주제를 하게 된 거는 선생님하고 좀 비슷하지만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왜냐면 좌파 활동가 일상생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표를 좀 보자는 건데 오늘 처음 알았는데 처음에는 선생님께 그런 의도가 없으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루 일상을 또 이렇게 조사하셨더라고요. 이건 조금
치사한 방식인데. 제가 먼저 하는데, 같이 하면 중국대에서 문제는 되는데. 나아가서 사회 양식의 새로운 변화를 좀 모색하고 싶다. 그 다음에 좌파활동가들이 이 자기개발을 하는 스타일하고 이들이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다루는 맥락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한번 밝혀보자는 거죠. 그래서 설문조사를 갖다가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자기개발이라는 게 이제 보면은 뭐 여러 알다시피 그러니까 해민 스님이라든가 그런 임남도 같은 스타일이 있고 그다음에 아주 유명한 스타 강사도 김미경 씨 같은 독설이 있는 거죠 사실은요. 근데 양면성이 다 있는데 뭐 독설이 있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멘트 방식이든 어디 간에 뭐 성격은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게 유행이 된 하나의 브랜드가 된 건 뭐냐면은 97년 이후에 이 비정규직이 대량으로 양산되고 불안정 노동 일상화되면서부터 대중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느꼈다는 거죠. 그러다가 신자유주의에서 계속 가치고 성공, 경쟁력만 강하다 보니까 이 사회가 피로사회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힐링이라든가 멘토들이 이제 각각을 갖기 시작했는데 물론 이 비판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자기개발의 담론이 각각 이렇게 지나면서 여전히 맹위를 갖다가 펼치고 있더라. 특히 이제 진보적 지식인들이 이제 자기개발에 굉장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정말 진보적 지식인들이 이걸 과연 비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하셔도 솔직히 예전에는 지식인과 활동가들의 어떤 접속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동력을 만들 수 있는 단독도 개발하고 정책도 만들지만은 그 접합을 통해 가지고 혁명의 어떤 동력들을 갖다가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다들 원했는데 사실은 지금의 지식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다수가 뭐 일부는 안 그렇지 다수가 그런 역할을 못하면서 여전히 사실은 이제 그 추상 수준에서만 논의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도 저기 그 푸코 얘기를 써놨지만은 아니 이런 내용의 의미가 있을까 솔직히 말해서 대중들이 이런 걸 읽어보게 되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럼 매번 그런 방식으로 계속 대중들한테 의미를 전달하는데 그 의미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대중들은 이런 자기개발에 대해서 더 사실은 이제 목을 매달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제 그런 게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푸코가 이런 얘기 했지만은 제가 볼 때 푸코가 얘기하는 건 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분석할 때는 자신에 대한 이해 없이는 개발할 수가 없다. 그런 건데 그걸 갖다 다시 이제 역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예전부터 어릴 때부터 배웠던 소크라테스 얘기가 정답이 아니냐 이제 이 얘기는 그러니까 그걸 자신은 알라. 근데 자신이 모른다는 거죠 사실은. 왜? 안다고 했는데 내 자신이 거울을 봤던 내 모습하고 다른 거고 사실은. 그래서 내가 목적을 정해가지고 목표를 달성했는데 그 결과적으로 실망하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 그랬을 경우에 과연 좌파 활동가들에게 어떤 전망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자기개발의 하나의 매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좌파 활동가들이 때로는 무기력하게, 때로는 반성되게, 때로는 가열차게 합법과 비합법과 안전과 위험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지만은 주변에서는 항상 이들에게는 당연한 숙명이라고 계속 규정을 내고 있다는 거죠. 또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고 우울증을 비롯한 각종 질병도 도처에서 이들을 공격하려고 또아를 들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항상 이들 죽음을 목격하고서야 안타까운 말을 갖다가 표시한다. 더 이상의 동일한 방식의 시행착오와 우리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기 스스로 치유하고 전망을 만들어가는 개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 좌파나 진보도 사실은 신자유주의 인간이 돼버렸다는 거죠. 이 문제 네가 책임져라 사실은. 그게 이제 일반 됐습니다. 근데 아까 오 선생님이 자본주의 가치 법칙을 갖다가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걸 넘어설 수 있을까 솔직히. 왜? 우리가 자본주의 메커니즘에 계속 다 적응이 너무 잘 되고 있는데 전 솔직히 오늘 어제 날씨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놀고 싶다. 그런 생각은 안 듭니다. 방해도 싫어요 솔직히 말해서. 비가 좀 오면은 방해를 할까? 이렇게 화창한 봄날에 놀고 싶으면 당연한 겁니다 사실은. 저도 그런 가치 법칙을 넘어서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방식의 뭔가의 양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과연 무엇일까? 뭐 그런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설문지를 구성할 때 크게 4개의 항목으로 구성했습니다. 별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개인정보가 있고 일상생활이 있고 자기개발 항목, 그 다음에 사회주의 운동 및 전망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40개의 세부 항목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개의 정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불행하게도 모두 4개 단체에서 11개의 설문지가 수거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저조한 수거율과 함께 어떤 항목 같은 경우에는 단체 입장을 중심으로 서술했기 때문에 좀 유의미한 결과를 갖다가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사하는 바는 있다. 물론 제 실수도 있죠. 너무 이 기간을 짧게 잡은 바람에 사실은 11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사실은 이 어떤 분석을 통해 가지고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항목도 문제가 있지만은 답변에 대해서도 일반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11명 거만 간단하게 제가 공통적인 것만 이렇게 분석은 아니고요. 조사 결과만 나열을 했습니다. 30대가 4명, 40대가 5명, 50대가 2명이고 미혼 있고 기혼 있고 그 다음에 이혼도 있고 근데 비혼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자녀들은 보시다시피 이제 대부분이 없거나 한 명이거나 그나마 딱 한 분이 2명의 자녀를 갖다가 이제 딱 구성하고 있고 월 소득은 이제 100만에서 200만 사이가 편차가 좀 있지만 가장 이렇게 많습니다. 그다음에 상근활동도 있고 알바도 있고 맞벌이도 있고 해가지고 상당히 이 소득이라든가 생활비의 수준이 중위소득 50% 이하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박근혜 정부가 이들에 대해서 차상위 계층으로 이제 앞으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방식의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간단하게 보면 9시에 출근해가지고 7시 이후에 퇴근하는 것이 다반사고 사무실 시설을 하거나 식당에서 4,000원 내지 5,000원 수준의 찌개를 많이 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찌개는 주로 된장찌개하고 김치찌개. 거의 뭐 일주일에 반 이상을 다 찌개를 먹기 때문에 질리지 않다 이제. 그래서 더욱더 이 MSG에 대해서 중독 특성도 있고 나트륨을 더 많이 이제 흡수하고 있어가지고 음주는 일주일에 평균 3회, 비용은 한 번에 15,000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고 있는데 저도 사실은 음주문화에 대해서 하고 싶었는데 오 선생님 하시기 때문에 안 했고요. 저도 최근에 이제 받은 제 그 별명 중에 하나가 약간 제 스스로가 수치를 갖고 있는 별명 중에 하나가 니트 오세철입니다. 그 별명 쓰지 마라 이제. 근데 어쨌든 제가 뭐 저도 뭐 그런 음주문화에 대해서 저는 근데 팬 없습니다. 항상 그 술 주사도 없고 건강하게 먹기 때문에 오 선생님은 다르죠 저는. 흡연은 일주일에 평균 한갈, 일주일에 10,000원, 15,000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미활동은 낚시와 음악, 독서도 다양한데 다만 자기개발은 주로 학습이 이제 대부분을 갖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돈도 없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갖다가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들의 가장 크다는 영향이 인물로는 이제 막스가 대부분 다 1순위를 꼽고 있고 그 외에 레네 모트익동, 로자 라이, 풋네커, 그람시 등등 다양한 외국 인물을 꼽고 있고 몇몇 활동가들이 국내 인물을 갖다가 꼽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 중에 2명이 계세요 지금. 그래서 생존 인물이라서 제가 실명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모 씨라는 분만 한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권정생 뭐 소개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구나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그 다음에 활동가들이 일주일에 최소 3회 이상 집회에 참여하고 주로 사무실 동료라든가 단체 동료들을 주로 만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사회주의 건설에 대해서는 이제 모든 활동가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는데 그 시기에 대해서는 별 의미가 없다, 예측 불가하다라고 답변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운동으로는 이제 당운동, 지역노동운동을 우선순위로 이제 꼽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의 답변을 보니까 질문이 좀 구체성이 떨어진다, 애매하다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소수 의견 중에 이제 표본 질서 모호하다, 그다음에 활동가들이 고령화 현상도 좀 이렇게 집어넣어달라, 운동의 전형적인 부족한 방안, 그 다음에 새로운 운동의 시도 등도 넣어달라는 요구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 좀 더 이제 기간을 늘려가지고 설문조사를 해보고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하고 분석해가지고 제가 또 전월지에다가 좀 게재를 하려고 합니다. 또 한계에 대해서 다 추가 사업으로 이렇게 보완해가지고 추진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세션 끝나고 돌아가실 때 별지에 있는 설문지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요. 답변해 주시고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